어젯밤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지표가 아니라 미국의 물가지표를 이렇게 매달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결과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라고 하죠? 네, 일단은 뭐 예상보다 0.1% 정도 높게 나왔다라는 점인데 그 부분보다 좀 더 시장을 부담스럽게 한 거는 이게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게 끈적끈적한 물가를 얼마나 이제 우리가 디테일하게 볼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따로 이제 계산을 하는 건데 슈퍼코어 인플레이션이 좀 높게 나오면서 그 부분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외환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 제가 화면을 지금 띄워놔가지고 화면 공유를 좀 해주시면요. 어제 거의 뭐 차트가 포폭스 혹은 이제 용솟음을 쳤던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오, 확 달라졌네요. 네, 전반적인 외환 시장인데 특히 이 중에서도 이제 엔화 같은 경우에는 153엔까지도 뚫리면서 1달러당 153엔까지 올라가면서 이게 이제 뭐 20년, 30년대 역사적인 그런 저항선을 뚫었다라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실제로는 이 부분 때문에 채권 시장에 대한 이제 BOJ 개입이 조금 있으면서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에서 채권 시장의 충격을 좀 더 많이 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실제로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제 또 새벽에는 10년물 국채 입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10년물 국채 입찰 금리가 이제 그 당시에 거래되는 금리보다 무려 6bp나 높게 거래가 되면서 이게 4.56에 요게 입찰이 진행이 됐고 입찰이 진행이 됐고 그리고는 이제 비딩이라고 하죠. 이게 입찰률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좀 낮게 나오면서 저조했죠. 시장에서는 채권에 대한 수요가 완전히 죽어버렸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이거 보시면은 그래서 금리 인하율이 어떻게 되냐라고 보시면은 지금 일단 9월에 1회 인하가 될 것 같다라고 하고 2024년도에는 지금 현재 배팅 값으로는 이제 9월 인하가 한 번으로 다일 것 같다. 이렇게 좀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나오고 있는 그 페더지 툴에 따른 내용은 이제 9월 금리 인하라고는 하는데 실제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도 이제 9월로 미뤄져야 되는 건가요, 김장률 교수님? 네, 미뤄져야 될 것 같습니다. 미뤄져야 돼요? 6월이 아니고 이제 9월 6월 확률이 18%인가? 내려갔잖아요. 뚝 떨어졌어요. 갑자기 뭐 한 달 사이에 그게 갑자기 82%가 될 확률은 없을 네. 것 같고요. 6월이 좀 까리까리하죠. 아직 기대가 없진 않으니까요. 근데 반반 치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6월이 되는지는 5월 1일 날 FOMC 때 5월 1일 날 FOMC 때 힌트를 줄 텐데 한 3, 4주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5월 1일 날 FOMC 직전에 4월 26일 날 PC 넘버가 나오는데 PC는 CPI처럼 그렇게 좀 안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랑 그다음에 5월 1일 날 FOMC 때 그 QT 완화에 대한 얘기가 금리 인하하고의 또 상충되는 게 있기 때문에 같이는 안 갈 것 같아서요. 그런 게 있으니까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일단 6월도 까리까리하다. 그러면 안전하게 보면은 7월도 까리까리하다 보면 안전하게 보면은 9월이죠. 9월에 하게 되면 문제는 이제 올해 3번 하기는 어렵다라는 컨센서스 잡히죠. 11월하고 12월 남았는데 선거 다음 날 있는 11월 7일 날 하기는 어렵고 그러면 두 번이다. 지금 그런 거가 반영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이제는 그 금리 인하가 늦어지는 거는 반영이 돼 있는데 또 미련도 남아 있어요. 오늘 밤에 PPI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장의 분위기는 미국 장도 오늘 아침에 빠졌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지면서 뒤에 말아오는 이상 좀 올라갔거든요. 반도체 네. 중심으로. 한국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여서 그래서 금리 인하는 혹시 그래도 7월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반반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금리 인하를 9월에 하더라도 그 인하 폭이 25bp가 아니라 한 번에 만약 뭐 50bp라든지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뭐 75bp 인상했던 것처럼 인하도 그렇게 한다라면 네, 그럴 일 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인하된다라면은 시장 큰일이죠. 개박살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안 좋다?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베스트 시나리오는 그죠 6월이 됐든 9월이 됐든 한 번 인하를 하고 그러면서 눈치를 보면서 3개월 뒤에 할지 6개월 뒤에 할지 모르겠지만 두 네. 번째 인하도 스무스하게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을 천천히 잡아가면서 경기도 서서히 꺾여가면서 금리 인하도 천천히 이루어지는 게 베스트 시나리오지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50bp씩 75bp씩 한 번에 낮춘다라는 거는 경기가 못 버티고 박살났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인하된다라면은 우리가 증시를 떠나야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일 잘하는 게 립 서비스를 통한 시장 완급 조절이거든요. 원래 파월의 역할이 그거였잖아요. 연준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이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 CPI 많이 보고 있고 그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베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CPI를 보게 되면 우려할 만한 수준에서의 상승이 아니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 4개월 동안 3%에서 3.5%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이번에 CPI 지수가 높게 나온 이유는 전년 그 동월 대비 아니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자수 모수로 해서 나누어서 그 가격치를 산출해 내거든요. 네. 그러면 전년도의 CPI 수치가 298, 299, 300
301.8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이번 CPI의 그 물가 지수는 306, 308, 310. 그러니까 월간 단위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전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물가 지표 지수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모수 자수 간에 이번 3.5% 나온 게 약간 올라가는 수치에서의 상황이 발표가 됐거든요. 다음 달은 좀 낮아질 겁니다. 3.4나 3.3 나올 거고 네. 5월 달엔 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 지표가 지금 3.5다, 3.4다, 3.3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연동해서 판단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시장에서 중요한 내용에서 흐름이 어제 감지된 것은 환율 시장의 동향입니다. 방금 전에 테이버 고수가 얘기했지만 엔화가 153회까지 장중에 터치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최근에 환율 시장에서의 동향은 약간은 비정상적 시장에서의 흐름들입니다.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방향성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보통 금융시장에서는 우리가 휩소라고 해서 속임수 장세에서의 시장이 중간 단계에서 연출되는 현상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저는 네. 통화시장에서의 최근 모습은 휩소 장세에서의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고요. 시장 자체는 여전하게 상승 트렌드의 기조가 살아있는 모습이고요. 그러면 언제 우리가 베팅에 들어가야 될 거냐? 통화시장의 흐름을 봐서 엔화가 현재 153원 근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꺾임의 흐름이 나타날 때, 예를 들어서 152엔, 151엔까지 내려가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 추세가 휩소 이후에 제자리로 가는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관이 매수하고, 기관이 매수하면 종목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상승 종목이 나타나고 네.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은 환율 시장의 동향만 체크해서 시장의 베팅 포인트, 진입 시점을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율 뭐를 기준으로 뭐 어떻게 변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달러 엔이고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판단되어지고 있는 환율의 상황은 달러 엔입니다. 엔입니다. 엔에 따라서 이제 한국, 중국 통화 가치가 지금 계속 움직임이 진행되거든요. 네. 우리 원 달러도 오늘 8원, 9원까지 올라간 것도 엔에 연동한 흐름입니다. 물론 달러 인덱스가 기준적으로 흐름을 만들어가긴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의 상황은 달러 엔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새벽에, 전일 새벽에 153원을 터치했고요. 개인적으로 155엔까지 상승 형태가 진행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꺾임의 과정, 흐름의 전환 과정이 나타나면 정상 시장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진입 시점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걸음 더 멀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좀 영향을 받는 업종,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멀어지면 오히려 이제 악재, 그리고 반대로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고 해서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런 업종도 좀 있습니까? 지금 오늘 시장은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지난 상황인데요. 네. 시장이 좀 빠르게 바뀌고 있는 지금 분위기거든요. 낙폭 많이 줄여가고 있습니다. 네, 장 초반 대비해서 낙폭을 많이 줄였고 이제 어제 우리 휴장한 사이에 크게 이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죠. 총선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CPI 지수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부분 크게 저는 지금 시장에서 동요는 크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멀어졌고 조금 더 늦게 조금 더 천천히 간다라는 분위기인데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성장 섹터 같은 경우가 오늘 좀 빠르게 빠졌어야 되는데 지금 전반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지금 저는 우리 시장에서 봐야 될 것은 뭐 이미 좀 노출된 재료 내에서 앞으로는 저는 실적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좀 더 개별 종목별 움직임을 전 좌우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너무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멀어졌다고 해서 네. 무조건 성장주가 아니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전 개별적 종목, 개별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에는 사실 미국 시장에서는 러셀 2000 지수가 2% 넘게 밀려났습니다. 뭐 우리 시장에서 성장주라고 했을 때 가장 금리 인하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했었던 섹터가 바이오였습니다. 근데 오늘 바이오 섹터를 보면은 하락하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뭐 오늘 급작스럽게 하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테이버 고수가 생각하는 그 성장주의 대표적인 섹터, 이 바이오가 흔들리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멀어졌기 때문은 아니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뭐 주도를 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성장주라는 그런 부분에서 금리 인하가 멀어진다라는 그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통계치를 놓고 보시면은 1, 2, 3월 기준으로 그리고는 최근에 4월에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 기준으로 CMA 계좌의 잔액이 역대 최대를 이제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 대기 자금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언제든지 내가 매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증시로 돈이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증시가 쉽게 부러질 거냐?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주도주 혹은 유명한 기업들 중심으로 계속해서 매매 게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미장이 크게 흔들리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장에서도 계속해서 순환매가 발생을 하는, 실적이 됐든 수급이 됐든 그런 부분에서 순환매는 계속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 미국에서 PPI가 발표가 나는데, 지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바는 뭐냐 그러면은 PPI가 발표 났을 때 PPI는 3개월 혹은 6개월 그 뒤에 CPI를 건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3월에 PPI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연돼서 올해 여름, 올해 가을에 CPI를 높게 건들 수 있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증시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오면서 매크로적으로 말 그대로 이제 증시가 다 밀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방망이를 좀 짧게 잡으시고, 여전히 돈은 많다. 하지만 바닥을 확인을 해야 뭔가 돈이 왕창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좀 짧게 보시고, 그리고는 우리가 코스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좀 긴 시결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 타이밍에는 좀 더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대로 증시 대기 자금이 지금 81조 원이고요. 네. 2006년 이후에 최대치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또 최근에 삼성전자 급등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계속 매도했어요. 네. 그 매도 자금이 지금 쌓여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종목을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이게 증시 쪽에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뭐 가상자산이라든지 최근에 뭐 금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고, 만약 밖으로만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증시 내에서의 움직임은 좀 순환에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번 이렇게 최근에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가다 보니까 뭐 최근에 현대차, 뭐 1리얼엔 현대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대형주들이 좋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일단은 대형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역시나 조금은 좀 길게 보더라도 이런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 언제든 재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전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밤사이 공개됐었던 물가지표 관련한 시장 영향 짚어봤고요. 다시 한번 한 줄평 내용 확인해 보시죠. 먼저 김장렬 교수님의 의견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잘해야 2번이다. 올해 확실한 섹터만 유지하자. 김대중 교수는 금리와 물가 충격은 일시적이다. 염정 교수 금리 인하 기대감은 하반기로, 테이블 교수는 PPI까지 보고 결정하자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자, 오늘 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보시죠.